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중앙아시아의 중심으로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자제, 러시아 중앙아 군기지 사용 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급박한 세계 정세에서 특히 중앙아시아의 중심으로 미국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수로 인해서 지금 미군에 대해서 지금 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다 얘기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견제가 들어간다. 그리고 결국은 1대1로를 망가뜨리고 러시아를 이용해서 미국이 오히려 러시아를 키우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이란산 자제를 요청하고, 말하자면 이란산 오일을 사는 것을 자제를 요청하고, 러시아에는 아프간 테러를 막기 위해 러시아 군기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그림인데 1대1로의 철도가 놓여져 있죠. 지금 현재 놓여져 가고 있는데 이란 쪽으로는 지금 안 놓여졌어요. 지금 키르기스탄 통해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통해서 이란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철도까지 놓여져 있어요. 국경까지 해서. 여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타지키스탄 쪽,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지금 길이 뚫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렇게 길을 가든지 이 두 가지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란 내에서의 길이 좀 안 뚫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과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통과하는 지금 철도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은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는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란산 원유 자제를 요청한 미국이에요. 지금 이란산 석유의 자제를 요청하게 되면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어디 석유를 써야 되고 어디 천연가스를 써야 돼요? 당연히 러시아에 지금 원유를 수입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미국은 외교청을 통해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대이란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라는 판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구매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란산 원유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28일 날 익명을 전제로 우리는 중국 기업들이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제재 당국이 이란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중국과의 비즈니스도 포함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대이란 정책과 관련해서 대화의 일환으로 중국에 외교적으로 접근해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려를 해소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럽의 한 관료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7월 달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어요. 결국은 중국을 보고 이란산 원유를 쓰지 마라. 중국을 보고 이란산 원유를 쓰지 말고 지금 다른 나라의 원유를 사용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료는 중국이 그동안 이란을 보호해왔으며 얼마만큼의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는지 서방 세계의 주요 이유수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유 자료 공개 K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일 평균 55만 3천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이란산 원유를 수입을 왜 막느냐? 결국은 이란 핵협정의 불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 편에 서지 않는 이란을 견제하고 또 이란과 중국의 커넥션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란이 중국의 편에 서지 않으면 지금 더 큰 이득을 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편에 서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란을 견제하는 가장 큰 목적, 그것은 중국의 견제에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 중국에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 경제로서의 많은 도움, 이런 것들을 미국 입장으로서는 보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요청을 지금 중국이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미중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중국이 얼마나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는지 불명치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인권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말하자면 코로나19 기원 등을 둘러싼 이슈로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고, 멍한조가 이번에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웨이를 견제하는 입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죠. 2015년 핵합의는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독일 이 6개 나라와 맺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란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에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겼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 여기 이 계약을 깨졌고, 이 계약을 깬과 동시에 이란을 다시 견제했는데 그 가장 큰 배경,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란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이 아프간 테러 감시를 위해서 러시아 군기지 사용을 한다. 사용 금지가 아니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위협 감시를 목적으로 러시아 측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군 기지의 사용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27일 마크 밀리 미 합창의장이 지난 22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양국 군 수뇌부 회담에서 발레리 게르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논의는 지난 6월 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먼저 중앙아시아 군기지 사용을 제안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말했어요. 제가 이미 영상에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려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미군 기지를 아프간에서 떠날 때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군기지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푸틴 대통령이 당시 군기지 사용에 진지하게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철군 이후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중동북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에 의존해 아프간 테러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들 지역은 무인기 등을 이륙시켜 정찰,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동에서 아프간과의 거리가 멀어서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입장에서 아프간에 인접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러시아 군기지를 이용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진전된다라는 게 가장 큰 진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되었던 반군 아니면 테러 세력들이 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미군의 역할을 또 기대할 수 있죠. 미-러가 군기지 관련 협력을 진행을 하면 양국 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러 관계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그리고 2016년도 러시아의 미국 대선 의혹,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탄압 등의 사건으로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러의 협력에 많은 난관이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금지하는 법도 통과시켰어요. 이 법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양국 군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러한 조항을 적용해서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다라는 지적을 갖고 있는데, 제 의견은 영 딴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자, 일부 의원들은 군 기지를 공유할 경우 러시아가 대미 정보전에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밀리 의장의 제안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드릴게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듣고 이 전까지 두 가지 내용을 짬뽕을 시켜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지금 이란입니다. 자,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의 이란 고원, 여기 이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가 이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이 지역에 있죠. 이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뭐가 있느냐?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말라카 회협을 통해서 이러한 루트를 지금 가고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1대1로가 있습니다. 이 1대1로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로 불리는 이쪽에서 지원을 나가고 이쪽에서 지원을 나가면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대서양, 이게 오커스예요. 그리고 만약 이 지역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러시아와 미국이 연합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볼 겁니다. 왜? 뭘로? 저번에 얘기 드렸던 천연가스, 그리고 이번에 얘기 드릴 오일, 이 두 가지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꽁꽁 막혀서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러시아에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뒤에 그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중국 4대 에너지 수송로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시트웨이에서 미얀마의 시트웨이에서 쿤밍으로 연결되는 이 서남망이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서북망도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만약 이곳에서 미군이 활용을 하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꽁꽁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꽁꽁 막힐 수밖에 없고, 지금 이쪽에 인도 지역인데 인도 지역 옆에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은 좀 못 막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완전히 뚫어 막을 수 있고, 위에 러시아하고 연결이 됐죠. 만약 러시아하고 미국이 짝짝꿍이 되면 러시아는 큰 이득을 볼 거고, 미국은 러시아를 이용해서 견제를 하고, 또 석유 가격과 지금 천연가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러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여기 밑에 중앙아시아 송유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라산코우, 중국 지역이죠.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연결이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카자흐스탄에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부분, 이곳을 주둔지로 삼아봐요. 문제가 되겠죠. 지금 1대1로입니다. 1대1로의 루트를 완전히 틀어막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 이 미국의 입장으로 지금 테헤란에서 타지키스탄의 두산베, 사마르칸트 이쪽 다 지나가거든요. 이쪽 지역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빼놓고 이쪽 지역을 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을 아주 더 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런 지역에 만약 미군이 거주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서의 지금 미군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고, 아프가니스탄의 반군의 지원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내용이냐?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경우는 미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중국의 1대1로의 협력을 하던 나라였어요. 협력을 하던 나라였었고,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도로를 닦고 철도를 닦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탈레반 정부가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 다시 1대1로에 할 테니 도와줘. 이전 이야기는 모르겠으니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줄 수도 없고 안 만들어줄 수도 없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만약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탈레반 반군이 북부 지역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죠. 이 북부 지역을 다시 전쟁의 포화로 만들면서 이 1대1로의 루트 자체를 완전히 깨부실 겁니다. 깨부시면서
만들어 놓으면 부시고 만들어 놓으면 부시고 이러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자체가 다시 전세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쪽 위쪽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우리가 노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러시아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좋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것을 통해서 뒷배로 갉아먹을 수 있다. 특히 철강석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많이 나죠. 철강석, 뭐 천연가스, 석유,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나는 러시아가 중국의 등골을 빼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문제인데, 우크라이나 문제도 지금 특별법을 적용을 시켜서 그것은 외교적인 문제로 건들지 않고 이 사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별한 경우에는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이란에서의 그 생산되는 원유를 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란에서 전쟁도 다시 발발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특히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포격 사태로 들어가면서 철도가 깨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깨지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